한빛고등학교 2학년 영어권문화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이렇게 영상 강의로 만나게 되었네요. 영어권문화 수업으로 계획된 흥미롭고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실에서의 만남이 절실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기에 있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건강이기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 공간에서의 소통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특별 강의는 여러분이 교실 수업에서 하게 될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의 샘플이 되기도 할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생님의 특별 강의를 통해 영어권 문화의 성장과 발전에 관한 소양을 쌓아가기를 바라면서 또한 여러분이 선택하고 공유할 주제 보고서와 주제 발표에 대한 좋은 계기가 되기를 또한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그 영어권 문화 수업을 위해서 앞으로의 보다 더 발전적이고 성장하는 모습을 위해서 첫 번째, 이 특별 강의를 시청하며 자신이 선택할 주제를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며 두 번째, 그 선택한 자신의 주제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를 또한 생각해보고 그 생각과 고민과 성찰의 결과를 어떻게 친구들과 공유할 것인가에 대한 공유의 방법적인 면까지 좀 살펴보면서 세 번째, 자신의 주제를 내가, 즉 영어권 문화 담당 교사인 내가 제시하는 바와 같이 PPT로 정리하여 발표할 준비를 한번 해봅시다. 보고서만으로 그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여러분이 한번 발표를 하면서 공유를 하는 것이 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일 것 같습니다. 이 발표는 우리말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5월 달에도 온라인 강의가 계속 지속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때, 그리고 이 특별 강의의 내용이 다 전달이 되고 나서 이제 정말 모두 활동으로 들어가야 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못 만날 때, 그때는 교과서 수업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슨 2 또는 레슨 4를 강의하고 이에 따른 활동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 학년 초에 제시했던 평가 계획은 수정이 좀 불가피하겠습니다. 수능 100%, 수능이 아니고요. 네. 수행평가 100%로 제시했던 그 평가 계획을 좀 불가피하게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 확정되면 여러분께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원래 계획대로 그대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는데 가장 최적의 방법을 찾아볼 테니까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서 영어권 문화의 수업에 대해서, 특히 이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잠깐만 여러분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인데요. 여러분이 이제 음악과 함께, 잔잔한 음악과 함께, 이미 흘러나오고 있는 이 음악과 함께 한번 눈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영어권 문화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을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문화, 문화란 무엇인가? 영국, 영국이라는 영어권 문화의 발상지인 영국은 어떤 곳인가? 그곳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은 과연 그 영국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눈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영국이라고 불리게 된 그 땅에 대해서, 그리고 그 땅에서 살아온 많은 영국인들에 대한 이해를 먼저 시작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11개의 챕터로 나눠서 이 특별 강의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의 얼개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차근차근 살펴봐 주세요.
이 11개의 챕터 중에서 우선 오늘은 영국의 시작, 켈트, 챕터 1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차 시에는 2번과 3번 챕터를 합쳐서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3차 시에는 4번, 5번을 합쳐서 제시를 할 것이고 마지막 4차 시에서는 6번과 7번 챕터를 합쳐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 9, 10, 11은 5월 달에 교실에서 만나서 여러분과 함께 눈과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같은 소망일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달려볼까요? 영국으로 들어갈 준비 되었습니까? 영어 고문하기 때문에 일단 영어 고문화의 발상지 영국으로 먼저 가야겠죠. 켈트 시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Let's hit the road. Good to see you again. 다시 만났네요. 예, 한 몇 초 만에 다시 만난 거죠? 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영어 고문화의 성장과 발전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챕터 1, 켈트에 관한 이야기죠.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영어권 문화의 시작인 영국이라는 땅과 그 땅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영국이라는 땅과 그 영국이라는 땅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이들은 과연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한국 문화를 배우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이 사람이 외국인이겠죠? 이 외국인이 K-pop, K-뷰티, 이런 컨템포러리, 이런 동시대적인 그러한 문화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세종대왕도 모르고 인수신 장군도 모르고 고구려 백제 실례합니다. 예. 고구려 백제 신라가 뭔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과연 이 외국인은 한국의 문화를 이해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백이민족 내지는 어떤 표현들이 있을까요? 한국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들, 문화적인 요소들. 근데 그것들은 좀 과거에 좀 숨겨져 있는 그런 것들이라면 우리는 그것들을 그 사람에게 좀 전달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 강의는 일단 여러분에게 역사적인 요소로 시작하는 듯하게 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과거에 영국이 어떻게 탄생했고 그 탄생된 영국이 어떻게 발전했으며 그 영국에서 시작된 문화가 어떻게 세계로 퍼져나가서 영어권 문화라는 과목이 설강되기까지 이르렀는가.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이것을 익히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에 관한 문화적인 소양을 쌓기 위해서, 이를 통해서 글로벌 시티즌이 되기 위해서는 영국의 과거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 나의 방향, 여러분의 영어 고문화 담당 교사의 방향이 이해가 되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영국이라고 부르는 나라의 이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영국이라고 부르는 나라의 공식 국가 명칭은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입니다. 나중에 따로 써드리겠습니다. 영국이라는 이름은 그 연합 왕국 중에서 United Kingdom 중에서 그중 하나인 잉글랜드를 중국어 가차 문자로 발음하게 된 거예요. 잉글랜드이기 때문에 잉글랜드 해서 잉에 해당하는 한자를 꽃뿌리 영자를 가져다가 써갖고 영국 이렇게 한 거죠. 참고로 미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 갔던 중국 사람들이 나 왕서방, 나 김서방, 김서방은 아니겠죠. 네. 아무튼 중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한테 니네 나라 이름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겁니다. 어떤 언어로 물어봤는지는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네. 그때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름은 아메리카야. 아메리카라고
이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듣고서 메리카, 메리가, 메리가, 미리가 이렇게 해서 메리가 하다가 한자로 미리견이라는 세 단어를 아니 세 개의 한자를 쓰게 됩니다. 미리견. 그래서 초기에 미국은 중국의 미리견이라고 소개됩니다. 그렇게 미리견이라는 이름을 가져갔던 중국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들은 이야기가 미자예요. 우리는 아름다울 미자를 쓰죠. 중국도 아름다울 미자를 씁니다. 그래서 미국이 된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아메리카인데 아국이라고 안 하고 미국이 됐을까요? 이렇습니다. 잉글랜드에서는 잉의 첫 음절의 강세가 있는데 아메리카는 아메리카 해갖고 두 번째 음절의 강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음절이 그냥 모음이기 때문에 여기에 강세가 바로 오기는 좀 힘들겠죠. 아메리카. 그래서 강세 있는 부분만 들렸기 때문에 미리견 이렇게 돼서 미국이 된 거죠. 자, 이런 것들도 영어의 언어적인 특징으로 인해서 우리가 호칭, 국가의 호칭을 어떻게 부르게 되었다. 영국과 미국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가볍게 살펴봤습니다. 좀 길게 설명했나요? 예. 자, 그러면요. 예. 여러분. 요 분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는 영국이라는 땅을 나타냈고 여기는 영국 신사를 나타냈으며 여기는 이제 영국의 여인들을 나타내는데 이 여인들이 과연 누굴까요? 자, 여러분이 이 영상 강의를 제대로 시청했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을 듣고 있겠죠? 이 세 분은 폭풍의 언덕, 제인 에어 이러한 작품을 쓰셨던 에밀리 브론테, 샬롯 브론테 이 두 분이 유명하죠. 그 다음 앤 브론테라는 또 막내가 있는데 이 세 자매입니다. 앤 브론테, 샬롯 브론테, 에밀리 브론테. 영국 여인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브론테 자매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피드백 그 양식에다가 질문을 던질 겁니다. 영국 여인의 대표로 제시됐던 이 세 명의 이름은 무엇인가? 브론테 자매입니다. 브론테 자매. 에밀리 브론테, 샬롯 브론테, 앤 브론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영국 역사의 시작으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계속 이해했던 부분이죠. 영어권 문화의 발전과 성장이라는 큰 타이틀을 갖고 11개의 챕터로 진행하는데 오늘은 영국 역사의 시작 중에서도 오케이. 이거부터 얘기하겠네요. 영국 역사는 우리가 영국인이라고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은 맨 처음에 켈틱 문화에서 출발합니다. 원래 이베리아인들의 이주로 이베리아 반도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영국 브리튼 섬으로 건너와서 선주민으로서 먼저 거기서 살긴 했는데 영국 역사의 시작점은 켈트로 봅니다. 이 이베리아인들을 몰아낸 켈트족의 브리튼 이주로부터 영국 역사가 본격화되었다고 하고요. 이후에 로마 제국의 브리튼 섬 점령으로 로마의 문화가 들어갑니다. 약 400여 년간 로마 문화가 이식되었으며 로마의 브리튼 섬 철수와 맞물려서 게르만족의 일파인 앵글로색슨족의 브리튼 섬 진출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화됐던 켈트족인 브리튼족, 이 둘을 합쳐서 그냥 브리튼족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로마 문화에 흠뻑 젖어든 켈트족, 이 브리튼족과 이 앵글로색슨족의 대결 구도로 브리튼 섬이 한동안 시끄러웠는데요. 어느 정도 이게 좀 안정화됐을 때 데인족이 다시 브리튼 섬으로 들어갑니다. 이 데인족은 노르웨이와 덴마크에 우리가 바이킹이라고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브리튼 섬을 약탈을 하면서 또 아예 그냥 브리튼 섬에 눌러 앉아버리면서 이 브리튼의 역사는 영국의 역사는 켈트족,
로마 라틴족, 게르만 특히 앵글로색슨 주트, 그 다음에 데인족 바이킹이라 일컫는 이들의 혼합된 문화가 바로 영국 문화이고 이들의 인종도 뭐 정확하게 켈트다, 라틴이다, 저머니다, 앵글로색슨이다, 뭐 데인이다라고 명확하게 집어넣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들이 좀 섞여진 그러한 문화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아닙니다. 프랑스 문화가 다시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거는 챕터 2에서 아니죠. 챕터 2가 아니죠. 챕터 5 정도 될 겁니다.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켈트 문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켈트 as the first 영국인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영국 사람들이라는 것이 어느 한 민족으로서 존재한다기보다는 이것저것 섞였기 때문에 그냥 영국인으로 일합시다. 우리는 그냥 영국인. 잉글리시라고 하기에는 켈트족들이 내지는 뭐 대인족들이 야 나 잉글리시 아닌데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브리튼이라고만 하면은 브리튼은 켈트하고 그 로마화된 그 켈트족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난 스코트족이란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좀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좀 이상하지만 한국어와 영어가 좀 섞인 좀 이상한 제목이지만 켈트 as the first 영국인 이렇게 해봅시다. 켈트족은 이베리아 반도에서 건너온 선주민들을 몰아내고 브리튼 섬의 본격적인 첫 주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아스테릭스라는 애니메이션의 주인공 캐릭터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 켈트의 특징들이 잘 드러나 있는데요. 자, 켈트의 특징들을 정리한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최초로 바지를 입은 민족이라고 하고요. 또 이들은 붉은 머리 또는 금발의 머리카락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머리를 닦곤 합니다. 전사들은 날개 달린 투구를 쓰고 마차를 사용한 전투를 실시하죠. 그리고 피부에 문신을 하거나 파란색으로 칠을 하는 것을 즐겨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는 끔찍한 부분이라 그림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켈트인들은 사람의 영혼이 머리에 있다고 믿어서 적들의 머리를 자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완전히 적을 제압한다고 생각했죠. 종교에 관해서도 잠깐 살펴보면요. 모든 자연의 정령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 애니미즘적 다신교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의 지도자들을 드루이드라고 부르고 따라서 켈트인들의 종교를 드루이드교라고 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드루이드의 뜻은 oak known, 즉 참나무를 알고 있는 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참나무를 굉장히 신성시 여기고 있죠. 안타깝게도 세부적인 이 켈트와 켈트족의 어떤 여러 문화에 관한 세부적인 부분들을 잘 알기가 힘든 게 이들은 어떤 종교적인 이유로 역사를 기록하지 않아요.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리고 좀 놀라운 것은 여성의 지위가 비교적 제한적이긴 하지만 여성도 전투에 참여하는 등 남성과 동등한 면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뒤에 살펴볼 뒤에 살펴볼 부디카라는 여성 영웅이 등장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국에는 이러한 면들이 뒷받침되어서 영국에는 여성도 왕권을 이을 수 있는 문화적 배경이 마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럽 대륙에서는 살리카 법이라고 해서 여성은 왕권을 이을 수가 없고 딸의 혈통은 왕위계 성순위에서 배제되는 법이 있었거든요. 이 문제는 이후 영국 프랑스 백년 전쟁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데 나중에 백년 전쟁 부분 가서 자세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켈트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할로윈의 기원이 바로 켈트의 축제입니다. 여름의 끝. 켈트 달력에 따르면 이제 11월 1일이 새해 첫날이고 1년에 4번 있는 축제 중에서 여름의 끝을 기념하는 축제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사빈 축제이며 또 할로윈과 비슷한 발음으로 불렸던 축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축제가 오늘날의 할로윈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1일에 새해가 시작되니까
새해의 마지막인 10월 31일, 그때가 여름의 끝, 그걸 할로윈 축제를 펼쳤던 거죠. 여기서의 요소들이, 어떤 축제의 요소들이 굉장히 현대의 할로윈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또한 노동절의 기원도 이 켈트족의 축제에 기원합니다. 겨울의 끝을 알리는 벨탄의 축제가 있었는데요. 5월 1일에 실시되었다고 하고 이 축제가 오늘날의 노동절이 되었다고 하네요. 자, 여기 보면 브레이브하트의 영화 포스터도 있네요. 스코틀랜드에 거주하게 된 스코트족, 역시 켈트족의 일파인데요. 잉글랜드의 앵글로 섹슨 세력들로부터 독립을 이끌었던 윌리엄 월레스라는 역사적 인물이 주인공입니다. 영화는 사실 디테일에서 역사적 사실과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 이 부분도 나중에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대립 부분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켈트족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켈트, before Roman Britain. 지도에서 보듯이 이 노란 부분이 켈트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연녹색 부분이 바로 로마 제국 이전에 켈트족이 지배했던 부분입니다. 로마 제국 이전에 유럽의 지배자였죠. 자, 설명글도 같이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그러나 로마 제국이 강성해지면서 특히 로마의 갈리아 정복, 현재 프랑스 지역입니다. 그리고 브리튼섬 남부 정복 등등 로마의 정복 전쟁들이 수행되면서 로마의 라틴족과 이 유럽 대륙의 지배자인 켈트족과의 충돌에서 켈트족이 패하면서 그 입지가 줄어들고 점차 로마 문화에 동화되어 갑니다. 흡수당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라인강 동쪽에 자리 잡고 있던 게르만족의 이동으로 더욱 입지가 줄어들게 되면서 프랑크 왕국과 잉글랜드 쪽으로 점점점 그 규모가 축소되어 갑니다. 잉글랜드로 이동했던 켈트족 또한 게르만의 일파인 앵글로색슨족의 침입으로, 앵글로색슨족은 나중에 보겠지만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다시 스코틀랜드, 웨일즈, 코널, 브르타뉴 등으로 그 입지가 현저히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 부분 자세히 나중에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럽 대륙을 지배했던 켈트족이 점점점 입지가 줄어들면서 특히 이제 영국 땅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좀 집중해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브리튼 섬에 자리 잡았던 최초의 선주민 이베리아인들을 몰아내고 영국 역사의 첫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고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요소들을 영국 땅에 심어 놓는데 안타깝게도 얘기했듯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제목부터 Celts before Roman Britain. 로마가 브리튼을 로마가 브리튼을 침공하면서부터 피지배 계층으로 변화합니다. 켈트 대 롬. 켈트와 로마의 대립식입니다. 여기에는 이 프라스트고스 왕과 두 딸의 이야기, 그리고 이케니족 중심의 저항군 결성, 로마 구군단 격파, 와틀링 스트리트 전투에서의 패배, 영국의 영웅으로 추앙되는 이런 이야기들을 갖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여인은 바로 켈트와 로만의 대립 시기에 끝까지 저항했던 부디카입니다. 자, 부디카 여왕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로마 제국의 브리튼 침공으로 브리튼 섬의 켈트 부족들은 몇 차례의 저항 끝에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갑니다. 이때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갔던 켈트족의 일파인 이네키 왕국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네키 왕국에 프라스타고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죽기 전에 후계자로 두 딸을 지목합니다. 그러나 로마법에 따르면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왔을 때 그 지배권을 인정해 주는 것은 그 당대에만 그치고 그 왕이 죽거나 지배층이 죽었을 때 그 후대가 그 계승하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승계권을 갖게 된 두 딸은, 여기 두 딸이 보이죠? 두 딸입니다. 참 안타까운 가슴 아픈 그러한 일을 당합니다. 이 두 딸의 승계권을 이 엄마가, 이 부디카가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이케니 왕국은 우리 켈트족이 계속 다스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로마 측과 갈등이 벌어지고 대립각이 벌어지고 해서 결국은 이 두 딸이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로마 군들에 의하여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왕비는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채찍질을 당하는 그러한 수모를 겪습니다. 어마어마한 모욕이죠. 어마어마한 슬픔이고 어마어마한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겁니다. 로마군에게 복수하고 켈트족의 권리를 다시 찾고자 이 두 딸의 어머니이자 이케니 왕국의 왕비였던 브리카는 이케니족을 중심으로 한 저항군을 결성하고 론도니움 등의 도시를 장악하면서, 론도니움은 오늘날의 런던입니다. 좀 이따 다시 봅니다. 로마를 두려움에 떨게 만든 일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구군단을 격파하는 등의 전가를 올리면서 당시 황제였던 네로가 영국에서의 로마군 철수까지 결심하게 하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이때 저항군의 숫자가 거의 20만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투에 특화됐던 로마군입니다. 와틀링 스트리트 전투라는 그 최후의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부티카의 저항은 꺾이게 됩니다. 그리고 부티카는 고향으로 돌아가 독을 마시고 자살하고 맙니다. 이 부티카의 저항이 켈트인들의 로마에 대한 마지막 저항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산발적으로 저항군들이 나타나는데요. 이 패배로 인해 로마로부터 약 350년간 지배를 받게 됩니다. 잊혀진 존재였다가 엘리자베스 1세 시대 때에 이르러 부티카에 대한 역사적인 조명이 다시 이루어집니다. 여왕의 시대죠. 또 빅토리아 시대에는 빅토리아 여왕, 대영제국을 이끌었던 빅토리아 시대에는 빅토리아 여왕이 제2의 부티카로 불리면서 추앙받는 등 부티카가 영국인의 영웅으로 전설적인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 문학에서 자유와 독립의 의지의 상징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죠. 최후의 전투를 앞두고 부티카가 켈트인들에게 했다는 연설의 일부를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의 오만과 자신감 앞에 아무것도 안전할 수 없다. 그들은 우리의 성역과 처녀들을 누린할 것이다. 여기서 승리하든지 몰락하든지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바로 나 부티카는 여인의 몸으로 이 선택을 할 것이다. 부티카의 몰락 이후 브리튼 성, 로만 브리튼의 시기로 들어갑니다. 다음 시간에 로만 브리튼 AD 43에서 450년간의 로만 브리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미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